기술사는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조급하게 대들었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로 시간 관리에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저는 기술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 준비하는 제가 자세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입니다. 좀 이것을 길게 좀 보고, 적어도 2, 3년은, 길게는 5, 6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4, 5년의 어떤 경험을 가졌다면 집중해서 2, 3년 동안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2, 3년이 뭐냐? 다 상대적이겠죠. 상대적인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거의 애경사에도 제 집사람이 가거나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기술사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분야의 공부를 한다면 메모하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체계화하고 바로 그게 기술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일 따로 공부 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마 자기 분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 분야의 책을 보는 것 제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놓고 기술사 공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쪽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옆에 동료하고 또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사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 전 학원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하는 게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굉장히 참아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집중하고 그분들의 또 양해도 충분히 구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기술사가 되면 첫째로 정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업데이트, 그러니까 기술력을 업데이트 한다면 저는 기술사만큼 좋은 자격증이 이 공기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 주변에는 80세 되신 분이 현장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목소리도 큽니다. 만약에 그분이 기술사가 아니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 찾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 앞에 그분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80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맹렬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나이는 드셨지만 아름다운 생을 부과하고 있거나 그런 걸 봤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술사로서 전문가 삶을 준비한다면 젊었을 때 준비하십시오. 면접을 하려면 저는 제일 근본을 따집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모든 물건을 만들거나 무엇을 창조할 때도 보면 설계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한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설계를 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나 예를 들면 설계하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죠. 또 시공을 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슈퍼바이징 하는 것을 감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뒤는 관리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시공이나 감리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설계가 만약에 엉터리면 감리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할 때 설계 경력이 많이 있는 사람을 최고 우대합니다. 예,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설계 말고 감리나 시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면접에 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계를 해보면 좀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배경이 조금 그러니까 건너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계를 중요한 사람을 면접에서 중용한다. 그런다 해서 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리를 하다가 설계를 갈 수도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가장 많이 준 게 설계 경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설계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지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설계를 알면 감리나 시공의 융통성, 자기가 알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된다. 그걸 충분히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베이직을 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다. 절대로 과정을 소홀히 하면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눈가림이 통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과정은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 그리고 기술을 또 안전을 절대 타협하지 마라. 왜? 안전을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산과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것은 몇 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술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 시공 측에서 보면 때로는 경제성 위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안전과 기술을 더 우위에 있게 되면, 압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한두 시간 후에 지구 반대편인 미국, 영국 이런 데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공들여 쌓은 대한민국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윤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를 결국 단축하는 것이죠. 공기를 단축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이 서두르다 보면 안전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자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영자들, 오너들 또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사 회의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개발을 위해서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 억씩 1년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요즘에 오프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면 교육을 해야 실질적인 강의가 될 텐데, 비록 뭐 일방적이지만 온라인 교육을 충실하기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강의들은 거의 폐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50만의 외국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한 동료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방인 취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3D 업종에 해당되는 일들은 이미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국화하거나 또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 않으면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신문 지상에 보면 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깊숙이 좀
기사화하거나 취급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